충수염의 경우에는 수술이 1차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급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이 염증, 충수 부분의 염증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암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복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복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염, 위경련, 체했다거나 위염,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등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오게 되죠. 보통 때야 배가 심하게 아프다면 병원을 가면 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 등의 배가 아프면 조금 곤란해지게 됩니다. 그냥 금식을 하고 기다리면 되는지, 약국에서 약을 사 먹어야 할지, 아니면 응급실이나 야간 진료 혹은 휴일 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봐야 할지. 사실 의사 입장에서 복통은 절대 간단한 증상은 아닙니다. 가벼운 질환으로 인한 복통도 있지만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진찰을 통해 정확히 복통의 원인을 감별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은 배가 아플 때 우리가 집에서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대략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일단 배가 아픈 환자가 병원에 오면 가장 먼저 병력 청취를 합니다. 다른 말로 문진이라고도 하는데요. 배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구토나 설사 등 동반되는 증상이 있는지, 배가 아프기 전에 뭐를 먹었는지 혹은 특정 음식을 먹었다거나 같이 먹은 사람들도 배가 같이 아픈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머릿속으로 대략 원인이 뭐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복통의 양상은 다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동반 증상 없이 윗배가 아프다거나 위가 틀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급성 위경련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또 설사나 특히 물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세균성이나 혹은 바이러스성 장염 등도 생각을 하고요. 나름식을 드셨는지, 어패류 같은 거를 드신 적이 있는지, 혹은 같이 식사한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속이 쓰리다거나 위산이 역류한다는 분들, 가슴이 뜨겁고 타들어간다고 저희가 자결감이라고도 하는데요. 타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 분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을 우선 고려를 하고요. 이렇게 대략적인 문진이 끝나면 다음으로 피지컬 이그잼이라고 하는데요. 이학적 검사, 신체 검진 등을 하게 됩니다.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는 촉진, 타진, 청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염증이나 감염에 의한 복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먼저 측정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환자에게 누워보라고 하고 배를 만져보거나 청진기를 통해서 장음을 들어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를 두드려 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은 바로 이 촉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에서 배가 아플 때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보고요. 배를 눌러보는 과정을 통해 대략적인 복통의 원인을 유추해 보는 거죠. 이를 토대로 야간이나 휴일에 복통이 있을 때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을지 기다려도 될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는 복통이 있을 경우 복통의 부위에 따라 복부를 크게 9개의 구간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상하, 위아래로 3개로 나누고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좌우로 3개 해서 총 9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각각 오른쪽 윗배, 우상부, 명치, 왼쪽 윗배, 오른쪽 옆구리, 배꼽 주변, 왼쪽 옆구리, 오른쪽 아랫배, 골반 부분, 왼쪽 아랫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를 4등분 해가지고요. 4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저처럼 9등분을 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 완전히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위를 구분하는 이유는요, 통증 부위에 따라서 내부에 있는 장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뱃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입을 통해서 식도가 바로 위로 연결이 되고요. 이 위는 윗배, 명치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소장이 복부 중앙에 꽉 차 있습니다.
소장이 끝나고 나서 대장은 오른쪽 아랫배에서 시작을 해서요, 오른쪽 윗배 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다시 왼쪽 아랫배를 통해서 항문으로 연결이 되죠. 위장관 이외의 주요 장기로는 오른쪽 윗배에는 간이 있고 간 안쪽에는 담낭이 있습니다. 또 명치 쪽에 있는 위 바로 아래쪽으로는 췌장이 있게 되고 왼쪽 윗배에는 비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양쪽 옆구리 쪽은 신장이 위치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이 신장은 복부 내에 있는 장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후복벽 장기라 그래서 복벽 뒤쪽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 쪽에 위치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배 안의 장기들의 위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오는 통증인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어떤 문제일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단 이때 중요한 점은 가만히 있을 때 통증, 아픈 부위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누워서 배를 눌러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이 눌렀을 때 특히 아픈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상부,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복부의 이 부위에는 주로 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 바로 앞쪽에 담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윗배, 우상부 앞통, 여기서 앞통이라는 그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오른쪽 윗배에 앞통이 있다면 담낭의 문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담석에 의한 통증도 있을 수 있고요. 담낭이나 담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낭 주변이 부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만약 오른쪽 윗배가 눌렀을 때 많이 아프고 열이 나면서 눈동자나 얼굴에 약간 노랗게 황달 기운도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시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치 통증입니다. 명치 부분에는 주로 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위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흔히 급체를 했다거나 급성 위경련 등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등이 동반된다면 위염이나 식도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위경련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할 때는 등까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명치가 쥐어짜듯이 뒤틀리듯이 아프고 등까지 뻐근하다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외에도 고령인 환자나 심장에 어떤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심장에 의한 통증, 예를 들면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 등의 통증을 명치 통증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상당히 만성적으로 명치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췌장염 등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왼쪽 윗배 통증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서 왼쪽 윗배에는 비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배꼽 주위 통증은 보통 소화불량이나 장염에 의한 통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소장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소장은 그 위에 그물막이라는 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사실 통증 부위를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쪽 옆구리가 아픈 경우는 1차적으로 신장, 콩팥에 관한 문제를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젊은 여성이 옆구리가 아프면서 고열이 난다 하면 저희가 신우염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고열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이 진행을 해서 신장, 콩팥까지 염증이 생긴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증상은 편측, 한쪽이나 혹은 양쪽 옆구리가 상당히 아프고요. 고열이 동반되게 되고 앞서 제가 콩팥, 신장은 배 안에 있지만 후복벽 장기라고 해서 등 쪽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옆구리 뒤쪽, 등 쪽을 살살 때려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소변 검사나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우염 여부를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요로 결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로 결석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조금 더 많지만 여성에게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요.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인 요관에 돌이 생기는 건데요. 이 돌이 요관의 좁아진 부분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앞서 신우염처럼 보통은 옆구리가 상당히 아프고요. 등 쪽을 두드려 보다 보면 그 요관에 돌이 걸려 있는 부분으로 통증이 상당히 심한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 우하복부 통증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 충수염,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상황을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급성 충수염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질환과 다르게 충수염의 경우에는 수술이 1차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급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이 염증, 충수 부분의 염증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도 더 어렵고요. 입원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거든요. 이외에도 개실염이라고 대장 부분에 생기는 염증도 있지만 진단에 있어 우선순위는 바로 이 충수염을 감별하는 겁니다. 보통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랫배를 눌러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급성 충수염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체크를 해보고요. 진찰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집에서 비의료인이 일반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아픈 경우이죠. 왼쪽 아랫배의 경우에는 특별한 장기는 없고요. 보통은 대장이 끝나면서 S자 결장이랑 직장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S자 결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변을 모아두는 기능이 있어서요. 우리가 여기에 대변을 모았다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 배변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왼쪽 아랫배가 아플 때는 1차적으로는 변비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요. 하루 이틀 대변을 못 보기만 해도 복통이 엄청 심해질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왼쪽 아랫배를 눌러보면 엄청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변비라고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야간에 응급실에 있어 보면 이 변비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큰 병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119를 타고 병원에 오시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왼쪽 아랫배나 오른쪽 아랫배에는 난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난소 쪽에 문제로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꼽 아래쪽에 있는 골반 부위 통증입니다. 이 역시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배뇨통이나 잔뇨감,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거나 너무 자주 마려운 빈뇨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되고 아랫배가 조금 뻐근하고 불편하다 하면 방광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골반 부분에 남자와 달리 자궁 같은 부속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열이 나면서 이 하복부 쪽으로 골반 부위에 압통이 있고 통증이 심하다 하면 골반 내 감염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배가 아플 때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복통을 증상과 간단한 진찰만으로 정확한 원인까지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이상 복통을 호소하셨는데 진찰상 큰 이상이 없어서 약만 드리고 지켜보다가 호전이 안 돼서 CT 촬영을 해보니 충수염이 터지셔서 염증이 심한 상태가 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좀 드물게도요, 급성 충수염이 아니라 만성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케이스라 진찰 소견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실 치료 적기를 놓쳤던 건 맞고 이처럼 의사인 저도 정확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경우, 대표적으로 급성 복증이라고 저희가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우선적으로 감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실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야간이나 공휴일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